네, 안녕하세요. 경제식 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은 칼럼 토크 8회를 맞아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것인가 그러길 바라자라는 칼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로봇 그리고 인간, 이제 뭐 로봇 vs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칼럼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로봇 대 인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온 로봇의 역사. 뭐 대충 보면은 그 칼럼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지난 200년 동안에 기술이 그 이전의 1000년 세월보다 훨씬 더 많이 인간의 환경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840년에 미국인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했으면은 그게 지금은 2%가 채 되지가 않고 뭐 이런 순서대로 왔다고 합니다. 농업에서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직종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간 대 로봇, 뭐 어떤 게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일을 잘하는가, 이 노동력이 대체될 수 있는가, 한번 포괄적으로.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로봇도 기계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그 기계 또는 도구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구를 더 좋은 걸 씀으로써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연장이라고 그래서 손으로 들고 있는 뭐 돌도끼, 손도끼 이런 것만 쓰다가 철기를 쓰다가 뭐 중간에 사람을 우리는 도구로 소도 쓰고 말도 쓰고 그랬죠. 그죠? 동물을 그렇죠. 써가지고 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계라고 하는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사람 대신 일을 해주는 기계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로봇도 그냥 기계예요. 기계인데 지금보다 좀 똑똑한 기계다. 센싱 기능, 그러니까 주의를 자기가 스스로 감지하고 네. 감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얼핏 보면 사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들어간 기계일 뿐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로봇인가 아닌가? 자동차도 로봇이겠죠. 기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계인데 그 지금도 가면 점자 로봇화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어떻게 하나요? 저녁에 어두워지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면은 뭐 자동으로 라이트 켜지나요? 라이트가 켜지잖아요. 그렇죠. 헤드라이트가 켜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햇빛을 센스해가지고 네. 지가 의사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네. 비가 오면요. 비가 오면은 와이퍼도 자동으로 와이퍼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작동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로봇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네. 낮은 단계는 주위 환경을 센싱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더 안전해요? 더 편리해요? 아니면 더 나쁜 세상으로 가고 뭐 있어요? 일단 편리하고 뭐 안전하다고 치면 안전하기도 하죠. 까먹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 로봇은 그 아마 이제 시청자나 또는 뭐 우리 이군 같은 경우에 공장을 별로 많이 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공장,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의 공장에 가보면 로봇 천지거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엔진 무거운 거 이런 걸 사람이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립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허리도 다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 아마존 같은 데요. 아마존에서. 네, 아마존 창고에서 이렇게 저 창고에 가면 뭐 팔레트 같으라고 하죠.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내일 바로 우리 이제 쿠팡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마트 같은 데서 요새 새벽 배송해 주잖아. 네, 그러면 그렇죠. 창고에 저 뒤에 있는 놈을 바로 빠른 시간에 배송해 주려면 그걸 그 문 앞에까지 끌어내어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무거운 거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잘못 들고 그러면 허리 다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도 로봇들이 막 움직여서 앞으로 빼내 오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연해 있어요. 예, 만연해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점점 고도화된다는 차이만 있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의 전신은 뭐냐면 마차였단 말이야. 네. 마차는 사람이 네 군데서 들고 사람을 태우고 그 마차보다는 좀 말이 끌고 그 다음에 가마는 사람이 가마가 사람이 들던 사람을 거고. 들던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 끌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훨씬 로봇화되어 있는 거,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냥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이 큰 거대한 기가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로봇이 그래서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모든 기계가 그래왔듯이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빼주고 네. 복잡한 일을 빼주고 요새 이렇게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산 증권회사나 은행이 뭐 은행은 계속 밤에 뭐 한 마감하는 시간 1시간 정도만 30분에서 1시간만 다운되고 계속 돌잖아요. 네. 근데 증권은 일을 해야죠. 증시가 가동되는 동안에 이제 아침에 오면 기가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전산실에 있는 직원은 원래 일찍 와가지고 모든 기가 정상 작동되는지 다 테스트하거든. 네. 그래서 일찍 와요. 새벽에 왔어야 되는데 요새 그 RPA라고 그래요. 업무를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뭐냐면 업무 자동화야. 그러니까 업무가 컴퓨터 안에서 저절로 돌아가면서 통신 장비, 터미널 이런 것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키고 네. 점검을 해. 그러니까 오면서 출근하면서 일찍 올 필요도 없고 집에서도 다 원격으로 다 해볼 수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그렇다고 월급을 깎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전에는 새벽 6시에 와서 그러니까 증권에다가 증권 개장되는 뭐 9시다 10시다 되면 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몰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한두 시간에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다 오퍼레이터가 그거 다 켜고 끄고 하고 안전되는 점검해야 되는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하다못해 놀이기구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원격에서 지금 정상 가동이 되는지 다 안전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컬럼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인류가 옛날에 공장 같은 데서 또는 그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사고로, 네. 산재로, 그죠? 우리도 많았죠. 지금 1년에 산재로 보험을 타먹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거든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훨씬 자동화 기기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사람이 직접 조작을 안 하니까 네.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안 하잖아요. 네. 우리 3D 잡이라고 그러네. 네, 더티하고 데인저로 하고 디피컬트한 잡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되니까 기계의 도움이 있는데 로봇은 그냥 기계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뭐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또 뭐 자동화 이런 걸 거치면서 인간을 많이 이롭게 해줬죠. 뭐 이제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항상 힘든 일, 그런 고된 일들을 인간이 스스로 직접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동물이랑 같이 하든가. 근데 로봇이 들어오고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까지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대체를 해주고 인간은 조금 더 창의적인 곳에 머리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훨씬 좋아진 거죠. 그냥 삶 자체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사회라는 게 항상 또 이런 좋은 부분만 있진 않잖아요. 좋은 부분이 있게 오다 보면은 뭐 옛날에 택시가 생겼을 때 뭐 인력급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랬던 것처럼 진짜 위협이라는 그 두꺼운 글씨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 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정한 직업들이 사라지는 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왜 나의 직업만 없어진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기계들이 이제 들어오고 인간들을 대체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 네. 원래는 일자리 자동화가 문제가 아니고 자동화에 저항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그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사회가 혁신을 수용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력거의 일자리를 보호하면 자동차 산업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온통 그런 저항을 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요새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공유 차량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차량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차들을 들 갖고 있거든. 그 택시도 택시 수요가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택시 수요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수요는 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누가 하느냐가 담당인 건데 지금 면허 가진 사람만 할 거냐, 아무나 하게 할 거냐. 이건 결국은 어떤 특정 사람들을 보호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회가 빨리 발전하려면 일자리 변화가
더 좋은 쪽으로 소비자한테 좋고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자꾸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농부들의 만약에 트랙터가 없고 농약이 안 나오고 종자 개량이 안 됐으면 농부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랬으면 다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잖아,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농사짓는데 내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불행한데 사회적으로는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선진 사회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가 뭐냐면 선진 사회는 부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네. 빠른 변화 때문에 자기 직업이 없어지는 사람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교육을 시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그런 변화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네, 일상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게 조직화돼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세력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면 택시 기사들은 20만이 모여서 쉽게 모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지만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지금 반발도 못하고 네. 그 변화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그 많은 타이피스트들 다 없어졌잖아. 네, 근데 없어졌죠. 타이피스트들이 집단을 나와서 컴퓨터 도입하지 마세요. 워드 프로세스 도입하지 마세요. 그런 집단 시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컴퓨터 배워가지고 다 글로 옮겨갔어.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고용을 누가 일으켰었냐면 한국통신이었었어요. 지금 KT. 네. 전화국 하나마다 막 5천 명씩 전화 교환원이 있었거든. 왜냐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그러니까 옛날은 손으로 전화를 명재가 나한테 하면 네. 전화국에서 명재 전화에서 반짝반짝해. 그러면 교환원이 받아가지고 어디 바꿔줄까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직접 연결해줘야 그렇게 전화가 교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네. 지금 KT가 지역마다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국이 있었거든. 그 지역마다 수천 명의 교환수를 두고 있었던 거야. 전화 교환수를. 근데 그렇게 면 전국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화국마다 몇천 명씩 있으니까 전화 교환을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죠. 자동 교환기로 다 바뀌었거든. 네. 거기서 다 해고됐지. 네. 그런데 전화 교환수가 언제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나와가지고 자동화하지 말자 그러고 티켓 들고 시위해본 적이 있나? 없죠. 다 다른 거에 적응하면서 또는 적응할 수 있게 사회가 도와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느 순간에는 집단으로 이익을 해가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높이는 거에 정치권이 거기에 부응하기 시작을 했어, 우리 사회에.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나와서 반발하니까 공유경제 차량은 안 된다. 예? 타다도 늘리면 안 된다. 카풀도 하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네. 예, 이거는 사회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이 일자리 파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는 빨리 파괴되고 네. 더 좋고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방해하는 거를 진짜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말 있지 않나요? 그 창조적 파괴? 네. 맞나요? 파괴적 창조 아니고 창조적 파괴죠. 예, 이게 바로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창조적 파괴가 이제 또 어떻게 자유롭게 뭐 세대가 교체되듯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문명이 이제 발달을 하고 과학기술 또 로봇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소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정부가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면서 또 자기가 도맡아서 하고 그런 사람들의 뭐 표를 얻기 위해서 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파괴적 혁신이 창조적 파괴죠. 창조적 파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정부의 그런 역할이 꼭 정부가 나서야 됐던 역할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정부가 왜 비대하냐면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규제는 뭐냐면 룰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져요. 응? 그런데 뭐 만약에 사기치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면 인감 증명이 왜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거 되죠. 그렇죠. 근데 또는 이런 거 있죠. 지금 인감 증명은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지문을 댔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식 되잖아. 네, 되죠.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이어가지고
뭐 자기 아니면 못하게 해놓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 띄워주는 직원이 필요 없지. 없어지죠. 예. 그다음에 세무소에 많은 경우는 탈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게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개입되고 거래가 다 전산화돼 가지고 바로 그냥 신고되면 알고리즘이 다 찾아내고 그러면 세무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능력이 커지면 정부의 많은 규제가 필요 없는 거죠. 사기를 칠 수 없게끔 제도가 되고 네. 사기를 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다 찾아낸다 그러면 정부의 기능이 그렇게 크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사람이 막 검증을 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막 잡고 그랬었는데 그럴 이유가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거고 또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반칙을 하면 네. 반드시 잡힌다. 그랬으면 반칙 자체를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지를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 조국 사태에서 그런 게 뭐야? 관리 안 되는 가짜 증명서를 마구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 네, 뭐 표창장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옛날에도 인턴십 뭐 증명서 모든 증명서 표창장이고 다 하나에 등록된 번호를 따가지고 그것도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하게 만약에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지. 그죠? 뭐 위헌의 방지가 됐었겠죠. 근데 이걸 뭐 그 보면 진품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자기가 갖다 오려 붙이기 컷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만든 가짜 표창장을 만든 거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뭐야 타블로 가지고 뭐 스탠포드 나왔냐 안 나와가지고 네. 뭐 난리를 쳤잖아요. 대학하게. 네, 그 남의 학력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많이 거는 거가 우리나라 사기꾼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미국의 유명 대학의 졸업장하고 성적 증명서 같은 거 다 블록체인으로 하거든. 네. 그래서 누구도 가짜를 못 만들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상당 기능들이 그냥 민간의 자율적인 거래 속에 그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들이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제? 네. 그렇게 되면 정부 기능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될 거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최소 정부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이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규제 자체가 규제할 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면 그 사람들 원래 월급을 줬어야 되는 그 세금으로 월급을 줬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그게 적어지고 어떻게 보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최소한의 비용만 들 수 있으니까 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으로 나선다고 해도 그런 것도 필요성이 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복지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자동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이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만들 때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돈하고 노동력. 네. 그죠? 부품을 사온 거는 돈이잖아. 그죠? 네. 설비 기계도 돈이야. 그 다음에 거기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설비도 전에보다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람이 자동화 많이 되니까 사람도 덜 쓸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같은 양을 만들어내면 자원을 조금 쓰면서 생산은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일요일 구분 없이 계속 식량 찾으러 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놀 수 있냐? 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더 생산성이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에 일주일 5일 내내. 근무이 아니라 4일 근무하고 3일 근무하겠지. 네네. 왜냐하면 부가 그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야. 일주일 내내 노는 건 힘들겠죠. 내내 놓으면은 모든 거를 모든 게 자동화가 돼 있으면 자동화가 되는데 그런 세상은 올 수가 없죠. 누군가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니까. 로봇이 로봇을 만들 수 없으니까. 생산성의 향상은 부의 향상이랑 같고 삶의 수준의 향상이랑 같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네. 자동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동화를 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인공지능 때문에 대량의 일자리 파괴가 된다라고 논문이 나온 게 2013년이거든. 네. 네. 근데 수년 내로 근데 이게 뭐냐면 2011년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고 12년에 조사해가지고 나온 논문이야. 옥스퍼드 대학에서. 네. 그러면 그 설문이 2012년이잖아. 예? 수년 내에 미국의 일자리 중에 한 48%가 자동화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럼 지금 2019년이잖아. 네. 그럼 벌써 7년이 갔어. 수년 내에 47%가 자동화됐으면 지금 일자리가 팍 줄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미국의 요새 뉴스는 뭐야? 50년 최저 실업이란 말이야. 네.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란 말이야. 자동화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로 대표적인 한국하고 일본이잖아. 네. 근데 일본에 지금 9일난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무슨 일이지? 네. 자동화되면 일자리가 준다는 게 여러 면에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대표적인 반례가 뭐냐면 ATM 기계가 뭐야? 돈 주는 기계. 그 은행원이 창구에서 돈 세는 거 대신해 준 거거든. 네. 돈 내주는 거. 그런데 ATM 기가 들어와가지고 은행원의 ATM 텔러 네. 은행원 숫자가 줄었냐면 확 늘었어. 은행에서 늘었다. 자동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응. 네. 왜 그러냐면 한 지점에 창구 직원은 줄었는데 네. 한 지점을 내는 비용이 줄어들어. 기계가 일을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안 되든 저기 이렇게 부자들 몇 명 없는 동네에 네. 지점을 못 냈었거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명의 고용을 해가지고 해봐야 입출금 되는 게 별로 안 되잖아. 네.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그 텔러, 은행 창구 직원이 10명이 필요했는데 지금 한 명밖에 필요 안 해. 그럼 지점을 쉽게 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비용이 낮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응? 훨씬 더 편리해진 거네요. 그러면. 편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역할은 바뀌어. 옛날에는 은행원 그러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돈 쫙 펴가지고 탁탁탁 세는 거가 저였거든요. 지금 은행 창구 중에서 일반 고객보다 돈 빨리 세는 은행원 하나도 없어. 그래요? 손으로 세질 않으니까 기계에다 놓으면 탁하게 하고 그 네. ATM 기계가 다 해주니까 손으로 세워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은행 창구 직원은 뭐 하나? 그, 옛날에도 돈 세서 집어넣고 내주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아이 오신 김에 주택청약 예금도 들고 상품 파는 거, 생상품 이런 그 거 보험도 파는 거. 드시고 이제 그 네. 이제 ETF도 사시고 이런 거 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없어.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물건이 정해져 있고 자동화가 된다라면 일자리가 줄겠죠. 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해. 기업이 뭐 하냐면 우리의 욕망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래. 네. 보면 그 전화기 가지고 옛날에 집 전화 있을 때는 집안에 전화기 한 대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 썼어. 근데 지금 전화기를 어떻게 써? 전화기 그 식구수마다 가지고 한 명씩 있고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번 사면 몇 년 써요? 뭐 오래 써봤자 2년. 2년이죠. 약정 끝나면 바꾸잖아요. 왜 바꿔? 또 새로운 거 나와서. 더 좋은 게 나왔다고 꼬시니까 바뀌는 거 바꾸잖아. 그죠? 교수 핸드폰 바꾸셨어요? 바꿨지. 내가 자랑하는 폴더폰. LG 거예요? 아니, LG 거 아닌데? 이게 전 세계에서 삼성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 폴더폰. 접는 거. 이따가 만져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럼 보면 네. 그런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네. 아메리카노 마시고 살았지? 몇 년 안 됐어. 옛날에 다 커피 믹스만 마시고도 행복했는데 네.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커피를 마시잖아. 네. 그지?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는 아파도 병원 안 갔어. 그냥 참고 살았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는 맞아요. 새로운 수요를 만들잖아. 우리나라가 보면 몇 년 전에 언제 그렇게 전 세계 맥주를 다 마셔봤어? 와인을 언제부터 마셨어? 네. 해외여행은 당연히 가는 거라고 언제부터 생각을 했어? 음. 그러니까 끊임없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야. 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가전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거든. 한 명? 예, 그러니까 그게 부의 상징이야. 당연히 내가 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그 85년에 생활을 해가지고 좋은 네. 직장을 가가지고 회사가
차량 보험료도 다 대주고 그 면허 시험 보는 비용도 다 대주고 뭐 이것저것 차량 운영 보조비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네. 신입사원이 1년 만에 차를 샀는데 86년에 네. 중고차를 샀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차량이 200만 대가 안 됐어. 100만 대에 100만 대. 부자들만 차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지금 다 차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한 두세 대만 가도 네. 농가에 들어가면 집 안에 있는 집기를 다 팔아가지고 해도 네. 응?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어. 소 빼놓으면 돈 될 게 없는 거였어. 소 빼놓으면 돈 될 게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돈 들어가는 이렇다 할 상품이 없었다고. 응? 네. 근데 지금은 뭐 자동차서부터 TV, 냉장고, 뭐 아니 그리고 이 청소기 그것도 청소기 한 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무선에다 로봇 청소기에다 막 돌아다니고 있고 냉장고도 다 여러 개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냉장고에다 김치 냉장고 이 김치 맛을 좋게 해준다는 혁신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진 거지. 네. 그지? 요즘 그 여성들 이제 LED 좀 마스크 가지고 화장한다고 이렇게 마스크 화장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붙여준다고 막 네. 비싸게 팔잖아. 그거 진짜 좋아지는지 안 하는지 문제 자외선 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없던 수요잖아, 그지? 세상에 없던 물건이야. 그러니까 또 막 100만 원씩 주고 사잖아, 그지? 그거 맞아요. 마사지 의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안마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좋아요. 옛날에 이렇게 그 효자손 가지고 긁었지. 직접 막 돌려주는 거. 그거 뭐 몇백만 원이잖아, 그지? 네. 우리 와이프 엄청 고민하다가 그거 샀어, 스타일러라고. 옷 걸려놓으면 막 흔들어가지고. 그 미세먼지 털어주는 거요. 그것도 없던 가전이잖아.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다음에 여성들 비비크림. 그거 전 세계 없던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피부색 예쁘게 희게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새로 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현대 경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쓰고 싶은 욕망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네. 어제 없었던 상품이 오늘 새로 나오는 게 수없이 많은 거야. 그지?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계 다 없어졌다고 그랬거든? 네. 그런데 나 다시 시계 차잖아. 네,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가 나오면서 또 사게 만들잖아. 그지? 네. 그게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화되면 일자리 줄어든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문명의 발달을 봐도 뭐 화장품, 자동차, 뭐 안마의자, 또 뭐 있었죠? 뭐 화장품, 비비크림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냉장고나 뭐 우리 앞 세대하고 지금 네. 세대하고 한 달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음료의 음식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해졌나를 보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채소하고 가끔의 단백질,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치즈 안 들어가면 뭐 음식 아닌 것처럼 하잖아. 라면에도 치즈 넣고 만두에도 넣고 떡볶이에도 치즈 넣고 그렇잖아. 그지? 우리 어릴 때는 구경도 못 했던 치즈 뭐 유제품 먹기 힘들지 않았나요? 그 유제품도 우유도 어려운데다가 치즈는 더더욱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새로운 수요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점점 고급으로 쓰잖아. 네. 비싼 걸 쓰고 그지? 그래서 그렇죠. 일자리가 안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은 다 옛날에 놀이공원이 어디 있었어. 응? 놀이공원이 어디 있었고 해외여행이 어디 있었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 네. 상품도 그러니까 해외 연수 가는 거 응? 네.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수요야. 예?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뭐 유튜브 보고 이것도 새로운 수요잖아. 네. 좋아요 누르는 것도 새로운 수요고. 네, 새로운 수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거론하기도 힘드네요.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배웠고 뭐또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칼럼 토크 그리고 원래 마지막에 먼 미래에서 로봇이랑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간다면은 그런 뭐 이제 로봇의 권리도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세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질문이 틀린 게 네. 지금도 내가 아까 뭐랬어요? 우리는 로봇하고 이미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제가 그게 가져가는 게 휴머노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타나면 사람처럼 대접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치? 뭐 감정도 느끼고 뭐 고통도 느끼고 뭐 심지어 모양도 똑같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했을 때 강아지가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동물권이 그러니까 있겠죠. 우리가 인간이 그냥 부여한 잘 인간이 대해주려고 부여한. 얘기하는 거지. 강아지가 원래
기본 권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강아지가 인권이 없어. 권리가 없어. 네. 그죠?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를 학대하면 안 돼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규칙을 정한 거지. 강아지가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나를 학대하는 건 당신 범죄 그러고 대들고 이러지 않잖아. 근데 이게 권리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권리가 되려면 그 객체가 자의식이 있어야 돼. 자의식. 마치 인간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로봇도 이게 가정을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로봇도 예를 들어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또 그러니까 도래한다는 그게 거예요. 뭐냐면 로봇이 권리를 주장하고 로봇이 네. 사람한테 대항한다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러면 반란이- 그게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동물 중에 그 유인원 중에 일부 침팬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자의식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그러지 다른 동물은 잘 우리가 인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로봇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넣는 것들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신경만 회로를 해가지고 본인들은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항상 우리 세상의 중심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셀프 리플렉션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아의식. 근데 인간은 지금 자아의식을 갖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로봇이 권리를 주장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능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좀 낮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쥐의 지능의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의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특정한 업무를 지가 알아서 막 해결하니까 놀라운 것처럼 보여.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알파고는 자기가 알파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컴퓨터 코드거든. 그리고 그 블랙박스야.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오고. 그냥 연장이라고 연장. 그러니까 그 인간이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온갖 심리적인 걸 하고 기본권을 주장하는 건 다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인데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로봇은 자아의식이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얘기를 사실 왜 가지고 왔냐면은 그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주제였어요. 이게 로봇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저랑 관점이 되게 비슷하세요. 사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가 접근했던 건 뭐냐면은 인간을 먼저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인간은 존재 자체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수님한테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은 태어난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피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은 실존 철학.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로봇은 존재 자체에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 입장은 그랬었거든요. 원래는. 목적이야 우리가 사후적으로 다른 얘기를 할 것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그건 이제 사람들은 뭐 선교를 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와 나의 가족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다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권리가 부여되는 건데 그런 로봇은 현재 기술로는 만들 수 없다. 앞으로도 못 만들 거다. 왜냐하면 자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려고 사람들이 자꾸 의인화하는 건 많아. 일본에 가면 많죠. 네. 일본에 가면 부러진 바늘, 골무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당에다 모셔놓고 제사 지내고 그러거든. 제사를 지낸다고요? 네. 이제 일본은 신사가 많잖아요. 신사에 가면 뭐 이렇게 옛날에 얼마나 바느질이 여자들한테 중요했겠어.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다 먹고 살았잖아.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닳고 달다가 부러지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 애처로운 거야. 우리 반려견 있다가 무덤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에서 사물에다가 인격적인 대우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부여하는 공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반울이 자의식이 있어서 나를 묻어주고 내 명복을 빌어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런 부탁은 안 했겠죠. 네 덕에 나도 먹고 살고 내 자식도 먹고 사니까 고맙다 이런 자기가 세상을 험불하게 보고 고마움의 자기 표현이지
이 바늘이 주장하면서 무덤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로봇도 똑같아. 로봇은 그냥 기계예요. 네,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재밌었고 저 오늘 그 준비한 게 사실 좀 더 있었었는데 재밌게 토크 나눴고 그리고 그 칼럼 토크가 지금 8회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칼럼 토크 주제로 그 얘기해보고 싶은거나 아니면은 좀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FEN 페이지에 보면 정말 청년 칼럼도 있고 해외 번역 기사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 좀 퍼날려 주시고 읽어주시고 네.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수시로 보고 있으니까 댓글로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은 또 찾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